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에 맞춰서 정부는 방역 조치를 차례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의 대면 면회가 재개되는데요. 오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 해제됐고요. 예. 그리고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24시간 내에 PCR 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수치들이나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해제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가장 컸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지금 5주째 지금 숫자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0.802 전 감염 재생지수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9월 3일 날에는 해외 입국 전에 하는 거를 이제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아마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도 보통 보게 되면 보통 300명 정도 나왔었는데 네. 어제는 지금 132명밖에 해외에서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꼭 이 132명이라는 숫자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3일 내에 열 있으시면 꼭 보건소 가셔가지고 네. 이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가시게 되면 이것은 무료로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방역 조치라는 것이 신축적이어야 되거든요. 환자가 올라가게 되면 더 올려야 되고 네. 낮으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환자가 더 늘게 되면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30명대가 나왔기 때문에 감소 추세라서 다시 좀 완화를 했지만 나중에 또 그렇습니다. 폭증하면 또 언제든 다시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완화되는 조치가 바로 10월 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예, 원래는 저희가 9월 30일 날 그 대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 입국 1일 같은 게 10월 1일 바로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바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협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면회실을 좀 만들어야 되고 보통 요양병원 한 300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예약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0월 4일 내일부터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꼭 오시게 되면 바로 현관 앞에서 일단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네. 음성을 확인하고 오셔가지고 이 별도에 되어 있는 이제 면회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회실에서 면을 하시는데 꼭 좀 마스크를 써주시고 꼭 저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손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을 설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식 설치하게 되면 말씀을 또 하시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손을 잡고 서로 스킨십이나 접촉은 할 수 있는 할 거죠? 수 있습니다. 예, 예. 대신에 이제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갈 그것도 수 있는 가능합니다. 겁니까?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오게 되면 가능한 거고요.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40분 후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 민감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8시간 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바로 그 현장에서. 요양병원이나 가서 예, 예. 현장에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이 외출 예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4차 접종을 한 거라든지 지금 우리가 2,480만 명 정도가 확진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주로 장사라든지 네. 또 병원 갈 때는 나갈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널리 확대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요양시설에는 특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외부 강사 같은 경우도 접종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와서 강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4월 달에 있다가 또 6월 달에 있다 지금 7월 달에는 이게 비접촉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또 이번에 풀어드리지만 혹시라도 강화가 되게 되면 확진자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우리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확진자 확실히 감소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만 봐도 12,150명, 13주 만에 최저치 나타내고 있습니다. 6차 대유행, 재유행이 이렇게 도래한 이후에 복지부에 계시면서 이번 방역 당국의 이번 이 대응
솔직히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것은 첫 번째는 국민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덕분이 되겠고요. 고생도 많이 또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한 근 3년을 저도 좀 근 3년 지금 같이 하고 예. 있는데요. 하면서 경험이 좀 많이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10월 3일 날은 2,084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20시 영업 제한도 있었고 또 술집 같은 유흥실 같은 경우 오후 정원 술집 문을 못 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밖에 못 만나게 됐었는데 그쵸. 저희가 아시다시피 4월 18일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해제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했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아마도 그때는 델타 바이러스고 지금 오미크론 아닙니까? 네. 근데 오미크론은 99.5%가 무증상 경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병원에 많이 안 가게 돼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합니다. 백신도 사실 저희가 금년에는 1억 4천만 회분 정도가 있고 또 이렇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약 2만 명분 회분이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금 57만 명분 정도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재고로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더 있다면 많은 의료진들의 협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진단, 처방, 그 모든 검사까지 만 한 17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갖추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6차 여행은 크게 사회적 거리도 없이도 잘 넘어가는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방역 조치를 만들어내면서 처음에 과학 방역 그리고 이게 이제 표적 방역 이로 네, 이제 네, 조금은 더 그렇습니다. 정밀하게 그 해당되는 그 대상들을 좀 더 방역을 강화한다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치나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이런 결정들을 내렸을 것 같아서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수치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언제쯤 종식된다라고 좀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네. 이렇게 그 유행이 더해짐에 따라서 또 이 경증화되고 이 감염력은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2년 9개월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이렇게 중증화율도 0.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년 또 뭐 빠르면 3월, 늦으면 상반기에는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토촉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하나 걱정할 것은 네. 아마도 12월 달에는 한 번쯤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유행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2,480만 명, 그러니까 지금 한 48%의 인구에 대비가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보통 그 감염 확진된 시기가 보통 2, 3, 4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우리가 12월 달쯤 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돼 있고 네. 또 해마다 이렇게 그때쯤 되면 이 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2020년 3차도 그렇고 또 20년 4차도 그렇고 꼭 그때쯤 11월 중순쯤 돼서 올라갔다가 12월 중순 되면 많이 서지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번에도 아마 그때쯤 되면 또 한 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그 확진자들 격리 의무 해제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없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안 했으면 되게 좋겠는데요. 네. 한 번쯤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 3월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도 뭐 상반기는 안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으세요. 뭐냐면 특히 이제 어린이, 유치원이라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을 입을 통해 보기도 하고 그쵸. 학습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만 그 어린이라든지 또 유치원에 대해서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은 뭐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이것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들 결정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해제하는 것들을 정해놓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과학 방역이라는 것이 예. 사실은 근거 중심 방역이 되고 그건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같이 방대본하고 질병청하고 검토해 볼 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 차관께서 나오신 만큼 복지부 내에 다른 정책적인 부분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 뇌출혈로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필수 의료 대책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대책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된 상황입니까? 예, 지금 열심히 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7월 30일 날인데요. 우리 서울 대형병원에서 갑자기 그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뒤에 사망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참 이런 것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바로 사망에 이어지는 이 중증 응급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소아라든지 분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옛날에 뭐 100만쯤 있다가 지금은 26만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에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복지부 내에서도 지금 대책반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계 또 의견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계하고 어떤 것이 필수일인 것인지, 뭐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크게 그 꾸러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공정책 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가를 좀 올려주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뇌혈관이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뭐 소아분만 그런 데에서는 또 한편은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전공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의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런 인력에 대한 것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저희는 아마 10월 중하순쯤 되면 그 대책을 내놔지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하순 정도의 그렇습니다. 대책 발표. 예. 그러면 지금 마련된 게 100%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는 큰 골격은 좀 짜여져 있고요. 그걸 채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어떤 것이 진짜 부족한 것인지 또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또 재정 얼마 들 것인지를 사실 논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골격을 짜고 그걸 다시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고 또 의료계 의견도 듣고 또 우리 또 건정심이라는 또 이렇게 좋은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같이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월 중하순 정도에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요즘 굉장히 화두입니다. 이 외국인들 건강보험 문제도 그렇고 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같이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분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에서 보게 되면 가장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받고 싶은 제도가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되거든요. 77년에 도입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계속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소 그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쓰는 원정 진료 문제라든지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2,050회를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5회 정도를 하루 가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500일 이상 하시는 분도 530명 정도가 돼 있고 1,000일 이상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남의 그 건강보험증을 또 빌려 쓰는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 보험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위험분담 차원에서 서로가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서 서로 남의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쓴다고 그러면 또 한쪽은 또 아예 너무 또 안 쓰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잘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그러는데 저희는 기분망처럼 그렇습니다. 일반 모든 국민들이 쓰시는 그런 보험이라든지 그런 건 적정한 수준을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과다, 과용 또 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개혁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잘 운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흑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좀 인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보험료는 좀 적게 저희가 인상을 하면서 다양한 애들 골고루 드리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정부의 방역 정책 그리고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